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서 11시간 만에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네, 보신 대로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기자들 앞에 서서 새로 제시된 증거는 없었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한민수 대변인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포함해서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출석.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가게 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더라고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제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이제 같이 왔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혼자 출석을 했어요. 당내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세 번째죠. 야당 대표를,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까지 자주 부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헌정사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공개, 저도 항시 배석을 하니까 회의석상에서 대표가 혼자 가겠다 했는데 그때는 정말 지도부가 거의 뭐 다 오시다시피 그렇죠. 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러니까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시장, 전통시장 가셨을 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저기 우리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훗날 각오하고 가겠다. 뭐또 가셨어요. 그다음에 대표가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우리 일부 지지자들이 또 누구 왔다 안 왔다 이런 것도 하니까 의원들께 의총에서 미안한 마음도 표시하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또 SNS 글에다도 얘기하시고 네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정말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오게 좀 해달라 해서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제 회의 끝나고 이제 최고회의 끝나고 출발하시려고 하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같이 있다가 그러면 저기 그 본청 앞에 차 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진짜 나오지 마세요. 하고 진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고 대표실에 최고위원들이 남고 대표 나가시고 사무총장하고 비서실장 뭐 저는 대변인이니까 네. 이제 기자분들 계시니까 빨리 따라가가지고 타시는 모습 보고 해서 정말로 이제 저기 지지자분들도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셨고 어제 나오셔서 저는 세 번 다 이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좀 정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조사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대장동 관련된 거였는데 네네. 그때 조사 때 이제 대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렇더라고요. 그 검사가 처음에는 빨리 끝내겠다고 빨리 끝냅시다 하니까 저녁 식사를 안 하겠다. 네. 하지 말자고 해서 동의를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식사하고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고 또 물어본 걸 계속 똑같이 물어보니까 대표가 있다가 이게 도대체 몇 시에 끝납니까? 네. 보통 근데 조사받을 때 물어보면 검찰이나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자꾸 뭐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안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시간 끌다가 뭐 12시간 넘겨서 끝나고 결국 또 3차를 불렀는데 네. 지금 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정말 야당 대표를 그렇게까지 당무와 국정 때문에 토요일 날 가겠다, 일요일 날 가겠다 하는데 평일을 고집해가지고 평일 날 최고위 끝나고 다른 일 못 보시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물증이 됐던 증거가 뭘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똑같은 얘기 또 물어보고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고 전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번에는 이제 나홀로 출석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여러 해석들 나와요. 뭐 이른바 이제 검찰 탄압에 맞서기 위한 그런 행보다 또는 뭐 사당화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걸 잠재우기 위한 행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제 나홀로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점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무슨 당대표로서 여당과 싸우다가 벌어진 일로 출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개인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출석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들이 동반하는 것 자체가 당 내부에서 일단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분리하자는 그 여론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변호인만 대동하고 출석하는 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야 뭐 그러려니 했지만 매번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석하는 모습은 본인한테도 부담스럽고 네. 당도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기는 이제 힘들어 보이고요. 뭐 이제는 앞으로 몇 번 더 출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자꾸 부르냐 그러는데 네. 그렇게 사건이 많아요. 네. 사건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앞으로 백현동에 그 50m짜리 절벽 바로 앞에 쓴 아파트 네, 네. 그것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출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술서를 이제 가름하고 있. 그렇죠. 뭐 이게 내가 할 얘기 전부다라는 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안 물어보고 조사를 끝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검사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러면 증거만 알려주는 거고 답변은 똑같잖아요.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겉도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혜성 의원님. 이번에 이 대표가 홀로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입장문은 훨씬 더 네. 길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왜 다시 불렀나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뭐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석하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출석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본인이 정한 거 아닙니까? 만일 본인이 본인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는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다 그랬는데 사실 지켜보는 국민도 매우 많이 지루하고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자꾸 공개적으로 자기를 망신준다고 하는데 비공개 소환 원화에서 검찰하고 조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굳이 나가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검찰이 포토라인 하나만 세워주고 질서유지선만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비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일부러라도 저렇게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망신 주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이런 소외를 피력한 거는 제가 보기에 야당 대표로서의 비장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네. 실제 보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저게 위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방어권 차원이긴 한데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본인만큼 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등등 이 사건의 성남FC 누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잘 알고 있겠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정말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성실히 소명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진술서로 가름하고 검찰이 혹시나 새로운 증거를 재판에서 갖고 나올까 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젠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사할 게 많겠지만
지금까지 입증된 거 바탕으로 더 불러봐야 계속 진술서로 가름한다 할 테니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싶으면은 나 그러면 여기서 그 체포동의안 하지 말고 내가 체포동의안이 결국은 법원에 가서 그 자기의 그 구속 여부를 그 판가름한 실질심사 받는 거잖아요. 네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떳떳하고 무죄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정면 돌파, 그러니까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애둘러 얘기하거나 자꾸 피해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당당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공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법조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가는 것도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시간을 오히려 더 지연시켰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묵비권이 아닙니다. 진술서로 가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그 소위 법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법리 싸움에 있어서 아다르고 어다른 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변호사이시니까 법리적인 용어로서 서류로서 딱 정리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서류로 밝힌 입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다가 밝히는 거는 검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서류에는 이렇게 답하셨는데 이런 것이 아닌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 써놓은 거에서 나는 뭐 별반 입장 다를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게 묵비권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묵비권 행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다라고 보고요. 네. 이 검찰이 지금 이제 반복해서 야당 대표, 그것도 일당 대표를 갖다가 자꾸 부르는 것은 뭐 검찰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다. 뭐 본인이 원한다면은 비공개 출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야당 대표가 비공개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마치 그 언론이나 카메라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야당 대표가 비공개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검찰이 비공개하면 되지 왜 망신 주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야당 대표를 갖다가 망신 주기 위한 발언 아니냐. 검찰은 말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물증과 증거를 내놔야지 왜 자꾸 야당 대표와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관심은 검찰이 다시 한번 또 소환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언제가 될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저는 5석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네. 있다고 해도 영장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데까지는 안 가지 않겠는가.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기소가 되면은 그건 지금 아무도 몰라요. 뭐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면 스스로가 당 대표직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은 아하. 당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자기가 대표직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을 가정해서 어쨌든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 동의안 표결처가 이루어질 텐데 조금 전에 얘기 들었다시피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가 뭐 최소한 5석밖에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쨌든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보다는 지금 관심이 부쩍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당 대표니까. 예,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일단 저는 과연 이게 물론 답정 기소라고 해서 저는 검찰이 기소는 하려 들 겁니다. 드는데 과연 이 대표에 대해서 꼭 이 대표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 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인가.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 혐의가 중대하게 입증이 됐거나 네. 아니면 정말 근데 지금 물증 하나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뒤바뀐 진술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275번이 넘었습니다. 거의 뭐 알려진 것만 그렇거든요. 네.
안 알려진 거 합치면 300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두 분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증거를 인멸할래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 가져가가지고 그 우스갯소리 아시죠? 성남시청보다 검찰에 성남시 자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가지고.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인데 이 대표가 어디를 도주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정말로 저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장을 쳐서 국회가 열렸으면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제가 뭐 재관직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몇 분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까요? 방송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1차 수사 소환돼서 받으실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아까 뭐 비공개도 나오셨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대표가 비공개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황제 소환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판이. 그러니까 소환됐을 때 본다면은 의원들 사이에 일부 의원들 사이는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부르지 않았겠어?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2차 수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술서, 대표의 진술서 3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진술서가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당내 의원들께도 다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진짜 다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보신 다음에 특히 지금의 3차 소환 앞두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뭐 아무것도 없는 진술 가지고 우리 당 대표를 민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계속 소환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아니 자기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술을 설사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이걸 보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한 거 보면은 대표의 그 말씀이 나왔으면 당장 오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걸 제시했더니 이 대표가 무슨 뭐 당황했다더라. 지난번 2차 때 없는 사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안민석 의원은 뭐 5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이탈 이런 게 아니고 더욱더 검찰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은 민주당은 더 좀 단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부결이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방탄이라는 이미지 아마 더 씌워질 것이고요. 향후 생각해 본다면 총선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관심사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표가 몇 표 나올 거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때보다 적을 거냐 많을 거냐.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보다 많을 거냐 적을 거냐. 여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부결은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좀 있을 거고요. 네. 국민의힘 중에 일부 의원이 역시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계로 치러야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또 역으로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는 표도 있다 이거. 근데 지금 거의 모든 민주당 분들이 같은 레토릭을 반복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증거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를 이달 말까지 계속 안 잡았어야죠. 주장대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질 않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소환을 해요. 그러면 법원 가서 판단 받아보자. 정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주도로 지금 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 이후에 계속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 아니 지금이라도 법원 영장 재판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신이 있으면 적어도 이제 3월 임시국회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 보고 회기가 아니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필요가 없으니 네. 3월 뭐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그때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바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영장 네.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가 없죠. 회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정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발언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을 거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당 인사기는 합니다만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계열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지냈지만 네. 예전에 총선에 어렸을 때 문재인 대표 당시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의 상황이 네. 대통령 지지율도 30%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떠나서 지금 당권 경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민의 주목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살신성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기소가 됐으므로 개정 당헌의 방탄 갑옷을 입지 않고 내가 오케이 지금 과거대로 내가 그러면 기소가 됐으니까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내가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양당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고 총선 전략에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매우 전략적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왜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예상해서 3중 갑옷을 입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서 갑옷 입었죠. 그다음에 대표직 거머쥐었죠. 그다음에 그것도 약간 불안해서 개정 당헌까지 만들어서 원래는 기소가 되면 당직 내려놔야 되는데 네. 안 하고 당무위원회 판결 받는 걸로 했잖아요. 민주당 당원 그렇죠. 당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3중 갑옷을 입은 사람 보고 동시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면은 내려놓겠습니까? 전략과 민주당의 어떤 총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내려놓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제가 보기 그 가능성은 매우 없으므로 저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희망 섞인 추론 혹은 고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 한 번 더 하실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아니 지금 뭐 3중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당대표직 내려놓을 가능성이 없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전망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박창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 다음 총선을 위해서라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미 타이밍이 늦었죠. 애초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대표직 기소됐다고 사임할 거였으면 아예 재보궐에 출마하지 않거나 또는 당대표직에 도전했으면 안 됐죠. 지금은 만약에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네.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앞서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장 청구에 당당히 응해라라고 하는 거는 영장 청구가 유무죄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기소는 구속 기소가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를 할 건 답정 너인 거고 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가 갈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나는 무죄다. 그리고 재판에서 입증하겠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도의 대표직 사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검찰의 다음 스텝 어떤 부분이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김모 씨가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네, 전환사채 발행으로 비자금 마련하신 거 맞죠? 네. 그 빚 있으신가요? 김전 회장에다 압박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표 측근 사회이사로 임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김은경 의원님, 저번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송환 당시에도 김 전 회장만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좀 탄력이 붙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뭐 직접적인 증거는 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소위 금고직이라고 하는 김모 씨가 다시 이제 송환이 됐습니다. 좀 상황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아니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은 하는데 이 금고지기는 태국에 남아서 송환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었잖아요. 네, 당시 네. 상황으로. 네. 그런 거로 봐서 전략을
분리 전략을 쓴 것 같다. 김성태 전 회장은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재경 본부장에게 미루고 재경 본부장은 국내 송환을 늦추고 그런데 그 귀국한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네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취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귀국을 시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귀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특히 변호사비 대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재경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대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 재경 본부장이 많이 알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북 송금 이제 북한 쪽으로 달러가 들어간 건 확인이 된 거고 그 달러가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나 목적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과연 재경 본부장이 거기까지 알까? 그거는 회장하고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정도 선에서 오고 갔겠지. 재경 본부장에까지 이 돈을 왜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지까지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금고직이라고 하는 김모 씨 송환됐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지금 수행비서까지 또 이제 들어와서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은 뭐 검찰이 이제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찰이 계속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신병 확보하는 부분, 그래서 좀 신경이 좀 그래도 쓰이지는 뭐 당에서 뭐 신경 쓰는 건 크게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매제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고 한데 이런 분들이나 개인 비서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비리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뭐 일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가지고 쌍방울 하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예 영장이나 모든 기소 공소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검찰의 책임은 뭐 엄중하게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재경 본부장인가 이분 지난해 연말부터 11월인가 보도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과 뭐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흘러다니는 말들에 따르면 검찰 측하고 모종의 이렇게 뭐 이게 접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보다도 먼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압송돼서 왔는데 저는 뭐 이 김 전 재경 본부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김성태 이 재경 본부장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일말 나오지도 않는 상태로 끝날 것 같고 결국 대북 송금 부분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갑작스럽게 자기가 송환 안 갈 수도 있는데 항소 포기를 하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진해서 왔다는 거는 결국 자기가 안 들어왔을 때 모든 혐의를 대북 비리 사건의 횡령과 배임과 이런 혐의를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닌 자기가 뒤집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다른 검찰과의 어떤 뭐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들어오더라도 대북 송금은 너무 턱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500만 달러 그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예산이 잡혔던 사업입니다. 8억 원. 그걸 왜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냅니까? 그리고 300만 달러라는 거는 아니 경기도지사가 예산이 30조인데 그 모니터링 사업을 해가지고 통일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대북 공문을 통해서 가는데 그 돈을 왜 김성태가 300만 달러를 내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기에 포함된 800만 달러랄지 뭐 900만 달러 이런 거는 자원 개발이랄지 그런 이권을 따내기 위한 북쪽에 준 뇌물성 자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분을 뭐 압송해왔다고 하니까 저런 대목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로만 밝힌다면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수사를 지켜봐야 될